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카카오 불법 거래 통한 경제적 이득 박탈할 것. 누구의 얘기냐? 이복현 금감원장의 얘기입니다. 여기 뭐 법인 처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지금 카카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밑줄을 좀 볼까요? 이복현 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또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전적으로 이득 본 거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원래 하고자 했었던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성취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벌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국회 회의장서 피켓, 야유, 고성. 그만입니다. 여야 신사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반짝 변화가 아니라 이 기조 그대로 쭉 갈 수 있도록 응원을 좀 더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피켓, 야유, 고성이 없는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침에 매일경제도 힘을 좀 보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지정시설에 격리한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어떤 성범죄자냐? 고위험 성범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출소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두순 씨, 조두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두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죠. 출소한 뒤에는 지정시설에 격리를 해서 계속해서 이 관리, 감독, 감시를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입법 예고를 당장 내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에도 살짝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사라진 아기 9,603명 추가 전수조사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지금 시점부터 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잃어버린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는 났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없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한 2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 넘는 아이들이 실제로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번에는 이 5년 말고 그 뒤에 그보다 앞선 5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출생아를 보니까 사라진 아기가 무려 4배에 달합니다. 10,000명에 가까운 9,600명이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부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랬다라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이 아이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것이냐. 전수조사의 결과가 더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민노총도 회계 공시 동참입니다. 조합원 세액공제 배제되자 한노총에 이어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정부에서 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노총도 공시하겠다, 민노총도 공시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죠. 근데 그러면 이 노정관계 변화하는 건가라는 싶긴 한데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정부가 회계 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기한 게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은 또 따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이어서 봐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인천, 강원도 뚫렸다. 럼피스킨병 전국 비상입니다. 지금 소 사이에서 지금 도는 그런 병인 거죠. 지금 소 몸에 이렇게 좀 울룩불룩하게 좀 나면서 소들이 자꾸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처음에 3곳이었었고요. 그다음에 6곳, 7곳 하다가 1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진 증가 추세다라는 거. 지금 어제 기준으로 27개 농장에 소 1,600여 마리가 지금 살처분이 됐다고 하는데요. 농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더욱 힘든 시기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사진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냐?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배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인데 어제 아마 다 소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귀순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이 목선을 지금 이 예인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귀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몇 개 기사를 좀 더 붙여봤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민 신고 전까지 귀순 선박 못 찾은 군입니다. 감시 장비로 추적했습니다. 라고 지금 군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군, 목선이 작아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서 NLL을 넘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긴 합니다. 망망대해 한 400km 정도 되는 그냥 망망대해에 조그만 목선 하나 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작은 규모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네, 지금 북방 한계선입니다. NLL 인근이라면 경계를 더 확실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확실하게 또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볼까요? 어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어민이 먼저 이 목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탈북민들을 만난 거죠. 혹여나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 처음에 만난 어민은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낯선 배가 거기서 이제 뒤에서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유심히 봤지 이제. 북한에서 넘은 그 배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한 배 있다고 무슨 배도 전화로 연락을 했죠. 아무래도 여기 배가 아니라고 그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배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는 거지 이제. 속력을 내든가 그런 건 없고. 네, 지금 직접 목선을 가장 처음에 최초 발견한 어민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이 어민이 이 목선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오전 7시 10분 조업 중이던 어민 해경에 이상한 배가 있다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오전 7시 10분이죠. 6번입니다. 그럼 1번은 어디냐? 1번은 여기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자정이 넘어서 북한을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출발해서 쭉 이 NLL 밑으로 내려왔겠죠. 이때쯤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 4시 전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상 동향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해상 초계기 함정을 파견 탐색 작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그럼 3번이 있어야 되죠. 네. 탐정을 일단 탐색을 군에서 했는데 오전 5시 30분 레이더에 이상 표적이 일단 포착이 됐다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싶었고 그 뒤에 약 1시간 반쯤 지나서 이상하다라는 게 육군 레이더에 요건 포착이 된 거고요. 그 뒤에 1시간쯤 더 지나서 이번엔 TOD 열상 감시 장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또 표적이 뭔가 드러났다. 이상한데? 라는 게 지금 육군에서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박이구나 라는 걸 7시 가까이 돼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약 10분 뒤에 어민이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어민 신고를 받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을 하고 가서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망망대해에서 목선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목선에 배고픈 일가족이 아니라 북한 침투 공작원들이 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라는 생각도 같이 들죠. 우리 안보에 구멍이 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아침한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복용하시다가요. 투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